별자리들. 우리의 시간에 동행하는 별빛이 있다. 글 이주원. 펴는 곳. 꿈꾸는 인생. 우주를 알아가는 즐거움. 어렸을 적엔 글 쓰는 사람도 되고 싶었고 과학하는 사람도 되고 싶었다. 수능 원서를 쓰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천문학과를 갈까 문예창작과를 갈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결국 천문학을 선택했지만 대학생활 내내 일기를 쓰고 문학 수업을 들었으며 소설책을 끼고 살았다. 문학 수업 과제물은 교수님들께 칭찬을 받곤 했다. 하지만 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건 어쩐지 벌거벗은 기분이라서 남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책을 내보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일기 쓰기가 취미인 천문학자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천문학자가 되지 않았고 글 쓰는 일이 업무 중 하나인 사람이 되었다. 인생은 정말 이상하게 흐른다. 얄궂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의 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건 우주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흘러도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 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고비가 한 번 있었다. 우주는 나에게 너무 어려웠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은 많고 많은데 평범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초심을 찾아보라고 했고 누군가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했다.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 그만두지는 않았다.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어서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 읽었다. 뮤지션, 배우, 감독, 운동선수 등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 역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냈다. 그들처럼 나도 우주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6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다. 가끔 그 고비를 넘기지 말고 그때 다른 길을 찾았어야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 방황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자세히 보고 물어보고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나는 우주를 알아가며 비로소 어른의 틀을 갖췄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 이 책에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우주가 담겨 있다. 내가 느낀 우주는 사람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우주의 일부이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일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나의 천문학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천문학자도 아닌 내가 이런 글을 써도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쓰면서도 종종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 욕심을 부려본다. 천문학자와 천문학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잇는 다리를 지을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주 인터넷에 천문학 칼럼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동료와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다. 큰 관심을 받는 일도 아니고 벅찰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와 동료가 만든 다리를 건너 우주로 갈 것이다. 이 책이 당신과 우주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당신에게도 우주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어제 헤어진 너에게. 네 소식을 들었어.
이별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 먼저 이별을 들었던가 내 말이야. 너도 한 번쯤은 봤겠지? 성단 속에 무수히 많은 별들 말이야. 왜 갑자기 별 타령이냐고? 난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별이 우리와 참 닮았다고 보거든.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해볼게. 성단 속의 별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단 안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자기만의 궤도를 그리면서 말이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 그런데 주변의 별이 워낙 많으니 한 번쯤은 다른 별과 맞닥뜨리게 돼. 이걸 조우라고 불러. 별과 별이 맞닥뜨릴 때 흔들리는 정도로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지. 두 손을 잡고 춤을 추듯이 두 별은 서로를 돌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고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함께 보다가 서로의 취향을 닮아가는 것처럼 별도 서로를 닮게 돼. 별도 취향이 있냐고? 그런 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상대와 맞춰나가. 네 낭만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어쨌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트랙을 달리던 두 별은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며 이전과는 다른 둘만의 길을 걷게 되지. 왜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 나는 가끔 그런 것이 궁금해. 시련을 이겨내야 진짜 사랑인 건지 아니면 시련이 찾아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건지 말이야. 서로 닮아가는 두 별에도 시련이 찾아와. 성단엔 그들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으니까. 만약 또 다른 별이 두 별을 향해 다가온다면 어떨까? 튕겨져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별은 두 별 사이를 갈라놓고 한 별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지. 그럼 남은 별은 어떡하냐고? 뭘 어떡하겠어. 우리처럼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지. 이쯤 되면 넌 화를 낼지도 몰라. 지금 날 놀리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냐고 하면서. 끝까지 들어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별은 가만히 멈춰 있을까? 아니, 그 별은 또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해. 새로운 속력과 방향으로 말이야. 그들은 혼자가 되었다고 결코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아. 생의 한순간을 함께한 파트너가 사라졌다고 생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글쎄, 울고 싶을 땐 울고 화가 날 땐 화를 내야겠지. 지금은 너를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의 세계는 너무 적막해서 너를 삼킬 것 같더라도 거기에 지지 말자. 걸음을 멈추지 말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이와 조우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좋아하던 선생님이 나에게 이별 또한 사랑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 그때는 어려서 이해가 잘 안 됐어. 헤어지면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닌가 했거든.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이별하고 남은 추억과 감정을 잘 추스리는 것도 결국엔 사랑의 한 과정이었던 거지. 근데 사귈 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헤어지고 나서 감상해졌는 건 꼴불견이야. 너도 알지?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고? 나도 그래.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잘 살아야 하는 거잖아. 일어나. 밥이나 먹자. 디저트도 먹자고? 그래? 그러자. 거대한 우주 앞에서 우주에 관심이 많은 한 지인은
내가 천문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게 되자 가끔 메시지로 우주에 대한 질문이나 감상을 보내온다. 어제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베텔기우스라는 별의 크기가 엄청나더라? 응. 근데 그 별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터져서 없어졌을 수도 있어.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지구에서 보인다는 게 너무 무서워. 무섭다고? 그게 왜 무서워? 그렇게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게 멋있으면서도 무서워. 그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거대한 별보다 전공자도 안 보는 우주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지인이 더 대단한 존재 같다. 우주의 크기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크기에 놀란다. 우주는 정말 크다. 우선 엄지손톱으로도 가려지는 태양의 지름에는 지구 109개가 들어간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작게 보이냐고?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다면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약 170년이 걸린다. 놀라기엔 이르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태양보다 훨씬 멀리 있다. 태양을 넘어서면 킬로미터로는 우주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을 만들었다. 광년이나 파색,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로그 같은 것들이 이런 이유로 탄생했다.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픈 단어들이지만 그런 단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길고 긴 숫자를 쓰며 인생을 허비했을 것이다. 태양 다음으로 지구와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다. 지구와의 거리는 4.2광년, 즉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한다. 우리 주변엔 이런 별들이 몇천억 개가 존재한다. 이 별들은 은하라는 하나의 그룹 안에 속해 있다. 길이가 10만 광년인 라비올리를 상상하면 된다. 거대한 라비올리의 중심에는 블랙홀도 있고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도 있고 행성들도 있고 지구도 있다. 우주에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은하에서 250만 광년을 가면 비슷한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주변의 작은 은하 몇 개를 합쳐 국부 은하군이라 부른다. 그리고 몇몇 은하군들을 모아 은하단이라 부르고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이 된다. 우주에는 수많은 초은하단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어렵다고? 그렇다면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맥앤치즈를 떠올려 보자. 치즈와 마카로니가 섞여 크기가 조금씩 다른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로 뭉쳐 있다. 마카로니 하나가 은하, 작은 덩어리를 은하군, 그보다 큰 덩어리를 은하단, 더 큰 덩어리를 초은하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마카로니 덩어리들은 지름이 무려 930억 광년이나 되는 접시에 담겨 있다. 이게 바로 우주다. 사실 930억 광년의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이고 실제 우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며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넓은 우주를 마주하면 무력감이 드는 게 당연한 일이다. 우주를 이루는 것들에 비하면 인간은 터무니없이 작은 존재이니 말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딱 반만 배운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작은 존재들 역시 무수히 많다. 그들은 작을 뿐이지 결코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별과 은하, 그리고 우주도 원자, 더 나아가서는 원자핵을 이루는 쿼크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됐다. 이곳 우주에서 처음부터 거대하고 대단한 건 없다. 모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작은 존재들이 지금의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내기까지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 결과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사건들의 결과로 지구에 생명체가 태어났고 인류가 탄생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뚫고 나와 당신이 태어났다. 만약 우주에도 감정이 있다면 우주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잘것없이 여기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품고 긴 시간 끝에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러니 만약 밤하늘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인생이 덧없다고 느끼지는 말기로 하자. 그 대신 자부심을 가지자. 우리는 우주의 과거이자 또 미래라고.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늦게까지 자고 싶었던 어느 연휴, 매트리스를 울리는 진동에 잠이 깼다. 한쪽 눈을 살짝 떠 핸드폰을 보니 오전 8시도 되지 않았다. 연휴 아침부터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한 걸까? 알람을 살펴보니 메시지가 아니라 내 블로그에 누군가가 글을 남겼다는 알림이었다. 지인에게도 알리지 않은 하루 방문자가 0인 날이 더 많은 블로그에 누가 글을 남겼을까? 아침 일찍 눈을 떴다는 억울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 호기심은 화면을 끄는 대신 알림 메시지를 밀어 내용을 확인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내가 맞닥뜨린 것은 블로그 이웃도 지인도 아닌 이가 남긴 장문의 글이었다. 그는 난데없이 질문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우주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시간이 뭐냐고? 누군데 나에게 뜬금없이 그런 걸 묻는 거지? 아침부터 이게 무슨... 당장 대답하기엔 어려운 질문이었고 아침부터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았다. 15분. 아니, 어쩜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물을 한 잔 마셨고 샤워를 하고 뭔가를 해먹었던 것 같기도 하다. 분명한 건 무얼 하든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뱅뱅 돌았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뭘까? 질문을 남긴 이가 과학적인 의미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을 위해 굳이 누추한 곳에 찾아와서 물을 리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접속하여 글쓰기 버튼을 눌렀다. 질문을 읽고 반나절이 지난 뒤였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인 연구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상성단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별들이 공처럼 모여있는 구상성단은 대체로 나이가 100억 살에서 120억 살입니다. 거의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인간에게는 억겁의 시간이지만 수십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하루에서 이틀 만에 그들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일은 그들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저 별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어렴풋하게 짐작한 것일 뿐입니다. 아마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남겨진 기억으로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 하겠지만 우리는 남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어떤 성단이 우리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46억 년 전에 태어난 태양과 지구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46억 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46억 광년밖에 가지 못해서 100억 광년 떨어진 성단에 닿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요?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우리와 그들 사이의 거리가 꽤 가깝다는 뜻일 테니 우리도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도 밤하늘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별빛은 현재가 아닌
훨씬 과거에 출발한 빛이라 우리의 현재와 그들의 현재는 다르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서로를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찰나의 시간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에게도 끝이 있고 영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너무 뻔한 말이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를 비롯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언젠가 닿을 죽음과 끝을 후회로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현재를 잘 지켜야 하더라고요. 시간이 무엇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빙 글을 돌려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인 의미는 원하지 않으셨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셨다면 대학 교수의 유튜브를 보거나 그분들께 메일을 보내는 편이 나았을 테니까요. 시간이란 한때는 바꿀 수 있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이겠죠. 현재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겠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과거에 출발한 별빛을 볼 수 있는 건 지난 과거를 보며 현재를 충실히 누리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프고 깨닫다 보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한 나 자신을 미래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찌어찌 마침표를 찍었지만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빚을 진 사람처럼 마음 한구석이 오래도록 무거웠다. 답장을 받은 이는 곧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다. 나는 그 뒤로도 종종 시간이 무엇인지를 떠올렸다. 버스에서도 카페에서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도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을 만났다. 나 역시 이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어딘가에 나의 메아리가 있다. 내가 혼자라고 해도 나의 시간에 동반하는 당신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같은 영원 속에 산다. 한정원의 시와 산책. 나는 당신이라는 단어에 별빛을 넣어 읽어본다. 별과 나의 현재는 다르지만 나의 시간에 동반하는 별빛이 있다. 언젠가 우리는 별들이 한때 내 머리 위를 밝혀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전히 시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다만 내가 희미한 별빛과 조우하는 시간조차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그럴 줄 아는 이들과 만나 내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보낸 그도 그만의 대답을 찾았기를 바란다.